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작업한 그 판넬에 대해서 AI 판넬에 대해서 이제 각 개인별로 피드백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 2교시에는 제가 한 4사람 정도, 그 다음 시간에는 계속 또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다 공통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학생들한테도 진행된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고나영 학생의 작업인데요. 일단 처음 상태는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드를 좀 끄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왔는데 일단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도큐멘트 셋업 들어가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유니트가 픽셀로 되어 있죠. 픽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트보드 한번 또 들어갈게요. 아트보드의 크기가 지금 400픽셀에 1200픽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출력용이다 라고 지금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픽셀이 아닌 밀리리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큐멘트 셋업에 지금 픽셀을 셋업 들어가면은 픽셀을 일단 밀리리터로 전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밀리리터로 전환한 다음에 이 상단을 보면은 이게 141mm 14cm라는 거죠. 그 다음에 423 42mm라는 뜻이 42cm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우리가 의도했던 그 사이즈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걸 픽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우리가 미리 단위로 조정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바꿔놨어요. 여기 보면은 400mm에 1200mm 이렇게 하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죠. 물론 일러스트에서는 작게 된 거를 크게 출력할 수도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내가 작업 사이즈랑 출력 사이즈를 맞춰 놓고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적에 항상 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니티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밀리리터 픽셀 조절할 수 있지만은 모니터 해상용이라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업로드하는 그런 용도라면은 그냥 픽셀로 하면 되지만은, 아무래도 출력하려면은 정확하게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때는 유니트를 밀리리터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작업된 걸 보니까 이렇게 쭉 AI를 통해서 생성된 내용, 내용은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판넬이나 레이아웃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좀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포토샵에서 그리드라는 거를 좀 배웠었죠. 그래서
그 그리드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 그리드에 대한 샘플들이거든요. 이런 레이아웃으로 지금 그리드에 대한 칼럼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설정하고, 얘도 보면 4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설정하고 이 4개에 맞춰 가지고 컬럼들을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가령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내용에 맞춰서 배치하고, 또 요거는 이제 꺼버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한 거는 뭐 특정한 칼럼 존재하지 않고 그냥 쭉 배치한 건데, 지금처럼 길게 되어 있는 레이아웃에서는 그러니까 칼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칼럼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만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서 뭐 일단 그리드 하나 킬게요. 그리드를 켜서 일단 그리드 맞춰서 한 요정도, 요정도 크기로 하나 만들게요. 일단 픽셀짜리 하나를 만들고,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은 4칸짜리 그리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약간 사이즈를 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하나 이동시킬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4개짜리를 그룹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파시티를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오파시티를 20%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칼럼 레이아웃이 이제 원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정 못하게 잠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뭐 하나씩 옮길 적에도 이게 지금 제가 PDF를 넘겨 갖고 와가지고 약간 이미지만 선택이 안 되는데, 자 여기서도 필요한 것만 잘랐으면 되겠죠. 클럽 이미지 해가지고 최대한 이미지에 맞춰서 딱, 만약에 이게 이미지를 생성한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거 자체를 사용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카피해서 이제 여기서 지워버리고 붙여놓고, 그래서 얘는 보면은 뷰에 보면은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딱딱딱 여기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딱 여기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선에 딱 맞게 한다던가, 또는 요거를 2칸짜리를 합쳐가지고 합쳐서 배치한다던가 해서 레이아웃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뷰인데, 또 이런 화면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글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크랍 이미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본 파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카피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길 적에는 여기 세 개를 합쳐서 하던가, 또는
요 컬럼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듯이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 요런 글씨, 요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할 때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죠. 타이포그라피의 위계 설정이에요. 이거는 어딜 가나 모든 페이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 그래서 위계 설정을 폰트를 여러분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폰트 설정에 맞춰서 이게 약간 서브 타이틀 기능에 해당된다 라고 가정하면은 요거를 이제 서브 타이틀 기능에 여기다 이제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내용에 배치하는, 그래서 딱 요 레이아웃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 이미지를 몇 개 넣어 봤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사이트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고 URL 있는데 일단 참고 URL에서는 여기 나이스 페이지에 보면은 검색어는 여기 랜딩 페이지예요. 랜딩 페이지.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거 뭐냐면은 보통 웹사이트에서 페이지 클릭해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크롤해서 되는 그런 긴 페이지, 그런 형식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랜딩 페이지 샘플을 좀 보면서 랜딩 페이지가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긴 사이즈 형식하고 약간 좀 유사하죠. 그래서 참고할 만한 어떤 뭐 배치 사례들,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몇 개 좀 찾아놨으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뭐 웹사 이런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레이아웃 할 적에 필요한 이미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할 적에는 지금 보면 너무 컨텐츠랑 컨텐츠끼리 너무 붙여 넣으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페이지에 집어넣을지, 그때 이제 뺄 건 빼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공간들이 많이 있죠. 빈 공간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여백은 이제 눈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뭐 꽉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특히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리드 레이아웃을 좀 참고하면서 작업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 사례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좀 미리 좀 작업을 좀 해본, 좀 작업을 약간 좀 고쳐본 내용인데, 이것도 뭐 보면은 처음에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일단 이거를 뭐 텍스트가 현재 꽉 들어가 있는 거를 일단 빼놓고, 일단 빼놨어요. 빼놓고
일단 이미지만 배치해 놓고 이런 상태고, 그 다음 위아래는 제가 약간 1차 시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크랍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뭐 뿌옇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내용이 꽉 차 있는 상태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비워져 있는 상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좀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한 분위기, 요거는 이제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공간을 약간 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장문의 텍스트를 일단 제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전시할 적에 그 컨텐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장문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장문을 사람들이 잘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요한 내용만 추려 가지고 함축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뽑아냈다면은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 특히 그림, 이미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려서 여기다 적어 놓아야겠죠. 그래서 이후의 작업에서는 여기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 들어가는 건 좀 어렵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중요한 건 항상 이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 여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만 일단 꽉 차여서 넣으라면은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필요한 내용은 키우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집어넣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상단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넣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물론 상단이 제일 먼저 시선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채우면은 내용이 좀 들어가기에 좀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한 부분은 오파시티 부분을 좀 어려운 거 처리했고, 이건 다시 언그룹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파시티를 충분하게 줬다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100%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오파시티를 한 20-30% 정도 다운 시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나중에 텍스트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은 확대는 여기에 일단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 100%를 항상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서 좀 로고를 찾아서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제가 임의로 설정한 글씨 이렇게 한번 좀 넣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서브타이틀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요것도 이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페이지에 여러분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이즈 지정을 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 사이즈는 몇 포인트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100%로 보게 되면은 최소 사이즈가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보이겠죠. 최소 사이즈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게 아마 사이즈가 12포인트 12에서 더 높은 한 2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소 사이즈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큰 타이틀, 그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큰 타이틀 이렇게 설정하고 작업을 들어가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안 그러게 되면은 작업하다가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처럼 여기에 요 그림과 함께 같이 좀 그룹을 시켜주는 게 낫겠죠. 인체공학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이렇게 모아 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참고하려면은 어디서 참고해 주면 좋으냐면은 여기 보면은 프리픽스라는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컨셉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그러면 컨셉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거는 직접 AI에서 여러분이 직접 작업할 수가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로그인을 해야 하고 여기 무료로 하면은 벡터냐 일러스트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러스트 파일 같은 거를 직접 내 작업 사이트에 불러가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일단 작업 두 번째 학생 작업을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민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서는 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중요한 내용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내용을 좀 더 추려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할 만한 그런 이미지들 제가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처리할 적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과 함께 처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이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포그라피의 위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은 다 엇비슷하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제일 크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 요런 건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크게 표현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큰 타이틀, 서브 타이틀, 본문. 요거를 이제 100%로 높게 넣어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에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미지 따로 글씨 따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이미지에 맞게끔 이 글씨가 같이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좀 더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렇게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도 괜찮긴 하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하나를 백그라운드를 제거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틀을 깨고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자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미지 하나, 여기서 이미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틀을 깨고 나온 처리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진행한다, 뭐 이렇게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뭐 물론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다르게 한번 박스에 있는 거를 좀 걷어내고 표현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유저씬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내용도 뭐 얼마든지 아까 제가 여기 프리픽스에서 좀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디자인 한글로 검색해도 뭐 상관없어요. 디자인 컨셉 하고 다이어그램 검색해서 뭐 벡터도 괜찮고 일러스트 괜찮고, 그래서 클릭하면은 여기 다운로드 받을 적에 이게 이제 AI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AI EPS.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할 것들은 여기 내용물을 바꾸는 거,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걸 뜯어다가 여기다 배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씬 들어가고 여기 있는 내용 간단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들어가면은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되지만은 훨씬 더 크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은 두 개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백도 어느 정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업하면서 컬러에 대한 지정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컬러를 지금 약간 엷은 핑크색, 그 다음에 텍스트는 뭐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지금 약간 엷은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지정했는데, 그래서 뭐 컬러도 일단 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컨텐츠 뽑아낼 적에 컬러는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컬러를 일단 임의로 지정하고 적용하면은 훨씬 더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마지막 작업에서는 또 공통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변화를 준 부분은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컷아웃을 좀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할 때도 알지만은 이게 너무 공간이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꽉 채워서 하면은 좀 답답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좀 이거를 예,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 나가면 된다는 거죠. 예, 사이즈를 줄여 나가서 최대한 공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 글씨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예,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위계 설정해서 적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작업에서 여기 보면 디자인 컨셉, 이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프리픽스에 있는 내용 일부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참고하면서 예, 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다양한 그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일부 예제들을 보면서 아예 여기서 좀 요렇게 생겨있는 레이아웃을 가져다가 요 컨셉 부분에 적용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요거 요거 대신 한번 넣어서 대신 한번 넣어 봤는데, 컨셉 부분은 좀 정리되고 좀 쉽게 전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일러스트와 그 다음에 폰트 이런 거를 함께 해서 한번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드, 이 부분도 제가 좀 디자인 보드를 좀 예시를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미 글귀를 좀 보면서 좀 다시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가령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 무브보드를 뽑기 전에 일단 텍스트를 일단 뽑고, 여기 보면 주요 시각적인 요소가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미지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각적 요소 중에서 주요 색상을 무드보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내용은 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화이트 그린 페이지, 원 그레이 스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을 AI가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두 번째 주요 재질을 무드보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지금은 무드보드가 총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보통 무드보드는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그 디자인이 활용된 소스들을 이렇게 컬렉션한 것들을 무드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이미지를 컬렉션한 것들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교시에서는 한 4사람의 학생 작업을 일단 제가 했고, 마찬가지로 3, 4교시에서도 예, 또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예, 피드백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3교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